다 어려운 거 같아요. 미국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세계사연대표. 예, 예. 아, 이거 뭐 준비는 해놓는데 다 머리에 기억이 안 납니까?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죠. 난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나만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최초의 예. 도시국가. 이건 지난번에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 드링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여기 흑사병,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 그러죠. 중국하고, 로마하고 무역을 하느라고 모든 질병이 전부 아시아에서 나와요. 근데 한 상선이, 어, 어디냐, 제노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마 어디 몽골 족속들이 죽은 시체들을 이 캐타펄트라고 영어로는 캐타펄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체를 어, 담아놓고 줄을 끊어버리면은 펑 하고 물건을 적층에 던져버리는 게 있는데 그 캐타펄트에 질병이 든 그 흑사병이 걸린 시체들을 갖다가 던져버려서 그 치우느라고 해안에서 묵었다가 질병이 옮아요. 이걸 흑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못됐네요. 그런 질병을 이렇게 이게 던지고. 1349년에 이 제노아 1949. 상선이 이게 흑사병을 몰고 있어요. 옮아와가지고 유럽에 퍼뜨려서 그랬어요.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많이 슬펐겠어요. 예. 그런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음, 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왜 흑사병 같은 것을 범람하게 놔두는가. 하늘에서? 이게 그러게 예, 말이에요. 보른다드 얘기가 나오는데 33번이나 바둑으로 얘기하는 바둑으로 설명한다면 바, 바둑판에 잘못 놓여진 거를 고쳐가지고 예. 예, 뭐 33번이나 정권을 쥐었다가 다시 내놓고 그랬다. 근데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업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재산 상속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재산을 누가 여자는 재산에 속하고 남자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음, 상당수 유럽의 상당수 3분의 1이 죽어 자빠지니까 할 수 없이 어, 남자 아들은 다 죽었고 여기 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딸들도 재산 상속을 하게 하자. 그래서 투린에서 1489년에 처음으로 여자의 재산 상속을 인가하기 시작했어요.
인가하기 시작했어요. 투린이 우린 여긴 당신이 가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투린이 그 예수님의 그 슈라우드 오브 투린이라는 게 있어요. 헝겊 자국에 예수님 얼굴 비슷한 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어, 기독교 신자들은 투린에 가서 그 슈라우드 오브 투린이라는 걸 구경하러 많이 가는데 나도 가긴 갔는데 보지는 못하고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봐요. 또 개방을 안 한 적도 많고 근데 내가 갔을 때는 개방을 하지 않았던. 볼 필요가 없어. 뭔가 Anyway, 투린이란 도시에서 작은 도시인데 여자들한테도 재산을 상속받게 많은 법을 고쳤어요. 그리고 유라시아서에 보면 남녀 평등이 안 된 사회는 현대 현대 사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네. 발전하지 않은 사회가 아, 근데 모더나이즈가 된 나라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네. 그 다음에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제국이 지난번에는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니스에서 모였다가 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약탈한 물건이 너무 비싼 게 많아가지고 다 들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리, 예,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비잔틴 제국조차 1453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는데 여기 가서 전부 금은 보석들을 털어갔으니까 아, 재주 있는 사람들이 비잔틴 제국에 가서 한 자리하고 무슨 뭐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런 대가들이 전부 이제 비잔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 줄 사람이 돈이 떨어지니까 음, 그래서 신흥 도시 국가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모여요. 그러니까 신흥 도시 국가라는 게 아까 얘기한 제노아, 그 다음에 피사, 플로렌스, 베니스 이런 대도시에 모여요. 그래서 그 대가들 예를 들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 유명한 화가들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한 거 이걸 유라시아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언을 누가 성전이 나다니엘인가 성전이 저렇게 울, 아, 에, 저렇게 큰 성전이 번쩍번쩍하는 성전이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러니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다. 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어,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되면은 다 포기하고 떠나라. 나라를 버리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서
하늘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전할 사람이 필요한. 아, 네, 그러라 네. 그냥 세상 바깥으로. 뭐 독립전쟁에 가담해가지고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68년에, 로마의 갤러스 장군이, 어, 리, 리, 리전 12제에게 XII가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10을 X를 써놓고 10이라고 읽었어요. 그때 그랬군요. 예. 이게 로마의 12군단이 풀미나타예요. 근데 풀미나타는 옛날에 줄리어스 시저가 고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방이죠. 거기를 정복했을 때 따라가서 공원을 세운 군단인데, 이 갤루스 장관이 주로 풀미나타를 주력으로 하고 로마 군단 한 4개 군단을 데리고 갔다가 한 4분의 1을 매복을 당해가지고 대패했어요. 뭐,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장군이 아, 이, 아, 분의 일이 죽었단 말이야. 로마 군대 규모를 보면 줄리아스 시저가 있었을 때는 13개 군단, 한 개 군단에 한 5, 6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 한 3만이나 되는 군대를 갖고 갔다가 한 6천 명을 잃어버린 거라고. 음, 매복을 당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 이를 갈고 벼르고 있었다고. 나중에 타이터스 군대가 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을 밀어버리고 그거는 좋은데 불을 지르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불까지 질렀어요. 예, 다 타고. 예.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로마. 이게 옛날에. 여기 우리가 갔을 때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이게 음, 로마 군대 이게 마사다 앞에 돌무더기 로마 군대가 남아 있으려면 자기네 지켜야 되니까 밤중에 누가 쿨쿨 자고 있는데 누가 공격하면 안 되니까 주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통나무를 가지고 이게 페리프리 로마 군대 주변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나무가 사막에 나무가 없으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 전부 모여서 돌무더기를 날라라 해서 아마 여기서 그냥 잤겠죠. 음, 사막에서. 따뜻하고 그러니까. 예, 온돌방 같을 테니까 땅이. 음, 예. 고달픈 생활이지. 그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아마도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다. 네, 예, 세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네. 사건이죠. 근데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그러면 네로의 화폐 개혁을 들 수가 있어요. 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화폐 개혁을. 예.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 물으면은 이유를 알 수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군대가 로마의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봉급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줄리아 시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게 라틴어로 전부 소상하게 적어놨어요. 예, 줄리아 시자가 기원전 55년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고주목의 고구려 나라를 세운 때하고 거의 맞먹어요. 예, 아, 예, 근데 아, 봉급을 올려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금광하고 은광이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아, 네로가 꼼수를 써가지고, 아, 금돈, 아, 금돈은 아우리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내가 한 30번을 찍었다고. 근데 큰 거를, 어, 겨우 하나 건진 게 이 사진이에요. 여기 아, 뭐가 있는 거니? 요, 이 은전이 이게 디나리우스인데, 요거는 줄리아 시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시자한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어, 뭐, 데나리온을 돈을 갖고 와봐라. 코인을 가져와 봐라. 그때 이게 내민 게 은전? 이은전이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은전이겠지. 은전이 이게 줄리아 시자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요거는 브루터스, 에투 브루터스, 너도 그러느냐? 그러고, 이게 되게, 브루터스의 에, 은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오가스터스 시자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금전에 이걸 아 뭐라 그러나 은전? 아우리우스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금전을 깎아 먹은 거예요. 응? 많이 갔어요? 3.5g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 금전을 3.5g 써야 되는데 한 5%를 적게 집어넣어요. 온전히 어, 그냥 아우리우스 이거 완 아우리우스야. 근데 금 양이 한 5%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운전은 어떻게 하느냐? 운전은 이건 물 탄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주스 같은 거 요새 미국에서도 이제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손님들이 많이 못 사니까 이 주스에다가 물을 탄다고 음, 그래서 뭐 레몬 대신에 레모네이드 만드는 식으로 운전에다가 쇠붙이를 5%를 섞었어요. 어,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은 황제들이 또 몇 퍼센트 쇠붙이를 섞고, 그래서 나중에 AD 300년경에 음, 도미시안 때에는 은의 함량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쇠 붙이라고 동전 5%가 금이고 나머지가 아니 운전 언제? 예, 운전을 은의 함량이 5%밖에 안 돼요. 순은 처음에는 순전한 은 98% 은이었는데 300년 뒤에는 너무하다. 어, 봉급을 올려주긴 올려줬는데 220 군인 봉급이 225 디나리아이 디나리우스 복수가 디나리아이예요. 아이자 두 개가 붙어요. 아, 그래서 98% 순은전이었는데 이 은의 함량이 300년 동안에 자꾸 내려가요. 그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사람들이 명상록을 썼다고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기치는 거죠. 빨간 많이 섞어서. 사기 그 은의 함량을 뚝 떨어뜨린 게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아, 그래서 그 네로가 있기 전에 예수님 때에는 하루 봉급 노동자 하루 봉급이 완 데나리오스였어요. 그거는 Parable of the Vineyard Workers라고 사복음에도 나와요. 뭐 놀고 예수님이 거리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이러라. 일해라. 뭐 근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느냐 뭐 그런 얘기. 뭐. 아침부터 일했는데 난 아, 그리고 저녁에 일하는 그런 예. 시간도 그렇지만 금전도 훨씬 그래서 300년 시작됐다. 서기 300년이 돼가지고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Edict of Maximum Prices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 상인들 물가 자꾸 올리지 마. 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 지켜지나요?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어,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네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이게 녹음이 되나? 네. 안 해. 질문 있습니까? 어디 할 차례인지 기억나십니까? 30편이요. 이게 어디가 있나? 여기 있구나. 어디까지 우두종력자를 다 끝냈나요? 끝냈어요. 예, 아, 30편 시작이에요. 근데 대조의 성격자들은 목록을 작성한 거니까, 아, 별로 응? 공부하는데 영어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네? 이게 31편 공부하죠. 네. 예. 좋을까 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대우주 성격자는 목록만 작성해 놓은 거니까. 그게 예.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지루한가요? 아니, 그 잠깐 구경을 구경만 시켜주네. 하자면은 내용도 있으면 자, 그 기원이 3 위에 있는 존재,
또는 3위 중에서 두 분한테서 기원이 있는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31편을 공부하죠.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예, 읽겠습니다. 31편 최후 군단. 필사 최후자 군단은 조절자가 융합한 시간 세계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의 현재 알려진 운명이다. 그러나 다른 무리들도 이 군단에 배치되어 있다. 1차 최후자 군단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하보나 원주민 2. 인력 사자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4. 입양된 세라핌 5.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6. 영화롭게 된 중도인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최후자 군단은 주 세력이 필사자들이지요. 예, 한 군단에 1000명이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0명은 필사 채우자고 나머지는 뭐 다른 존재들로 채워요. 계속 읽어주세요. 영화롭게 된 이 6집단의 존재들이 영원한 운명을 가진 이 독특한 단체를 구성한다. 우리는 그들이 앞날에 무슨 일을 하는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필사 최후 군단이 파라다이스에서 동원되고 있고 그들이 공간의 여러 우주에 두루 봉사하며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세계들을 관리하는 한편 그들의 미래 운명은 바깥 공간에서 이제 조직되고 있는 우주들인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유버르사에서는 이렇게 추측한다. 이 집단은 공간 세계들의 운영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길고도 파란 많은 하늘 가는 생애를 통하여 쭉 얻은 친교하는 체험과 걸음을 맞추어서 조직되어 있다. 이 집단에 가입한 하늘 가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접대되지만 이 높아진 평등은 어떤 면에서도 개성을 없애거나 인격 신분을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후자와 교통할 때 그가 승천하는 필사자, 하보나 원주민, 입양된 세라핌, 중도인인가 또는 물질아들인가 즉시 분별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물질아들은 성공적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계속 그 행성에 남아있지 않고 어,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다 싶으면은 예, 중간에 올려보내요. 최후 군단에 가입하라고. 음, 그런 물질 아들일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담과 이브처럼 실패해가지고 네, 강등돼 물질 아들에서 강등이 돼가지고 진화 인간이 돼버려.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물질 아들인가 아닌가 필자자인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에.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예. 느낌이 다른. 참, 기가 주고 있는가? 보통 필사자들은 진화 인간에서 올라갔으니까 네. 누구냐
안돈하고 폰타 경우는 아, 그 모습이 현대인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고, 안돈과 폰타는 원숭이하고 조금 가까웠겠지, 뭐. 털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서양 사람만큼 털이 있었을지 모르지. 글쎄, 털이 되게 많던데요. 그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정도, 모습이 나오고, 음, 근데 원숭이처럼 이걸 입이 툭 튀어나오면은 발음이 잘 안 돼. 네. 예, 현대 언어를 발음하기가 힘들다고. 아, 근데 새는 이 부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는 흉내를 내긴 내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게 그 앵무새가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발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라고. 네, 세련되지 못한. 세련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똑똑히 안 나와요. 아 발음, 이 발음이 제대로, 오 발음, 우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중간에 적당히 비슷하게. 발음하죠. 히브리어도 보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중에서 바브라는 글자가 있어요. 바브라는 글자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 거니? 아, 일자처럼 생기는데 그거를 오라고 읽기도 하고 우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 발음을 하면 그게 오 발음일 수도 있고 우 발음일 수도 있고 애매한 거라고. 어, 앞에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당히 발음하면 되니까. 적당히. 예. 우리처럼 그거 봐라 이렇게 못하고 그냥 오하고 우 중간에 적당히 발음해 버린다니까. 네.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어가 발전되지 않은가 봐요. 응? 어, 뭐라고? 저그 발달되지 않은 언어인가 보죠.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가. 우리 히브리어 발음을 한국말로는 한국 알파벳으로 한글로 정확하게 적게 되는 거예요. 적을 수 있는데 음, 한국말을 히브리 글자를 써서 표현하러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저,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어, 뭐, 일본 글자 가지고 한글 발음이 잘 안 되죠. 예, 했습니다. 써봐. 그러면 했습니다. 이렇게 예, 나온다고. 똑똑히 적질 못하고. 예. 똑같은 현상이 히브리어하고 한글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우주 시대의 최후자는 시간 세계의 우주에서 근무하려고 돌아간다. 그들은 잇따라서 다른 초우주에서 수거하도록 배치되고 모든 다른 여섯 초우주에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결코 그들이 태어난 초우주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처럼 그들은 최상 존재의 일곱 가지 개념을 얻을지 모른다. 일개 중대나 그 이상의 필사 최후자들이 항상 유란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주 근무에서 그들이 배치되지 않은 분야는 없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배치된 임무와 자유 근무를 번갈아서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한다. 자기가 태어난 출신 역시요. 초우주에서 일하는 기회는 나중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폭넓게 공부를 하고 맨 나중에 자기 출신 초우주에 가서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키죠?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겠죠. 아, 네. 그래. 균형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특별한 무리의 미래 조직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아는 것이 없지만 최후자는 지금 전적으로 자치하는 단체이다. 그들은 자체의 연구, 정기 및 과제 지도자와 지휘자를 뽑는다.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외부 압력을 주입할 수 없고 그들은 오로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충성을 서약할 뿐이다. 최우자는 파라다이스에, 초우주에, 지역우주에, 그리고 모든 분과 수도에 자체의 본부를 둔다. 그들은 진화된 창조에서 독립된 계급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도 절대로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에 언제나 협조한다. 정말로 그들은 시공에서 누적되는 시험을 견디고 참된 혼, 우주에서 진화적 소금이며 언제까지나 그들은 악에 물들 수 없고 죄지을 위험이 없다. 질문 있습니까? 그 지금 뭐 한 개 중대나 두 개 중대나 한 개 중대가 1,000명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요. 채우자들이 지구에 있을 텐데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지구에서. 글쎄요. 아,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죠. 유란시아에 뭐 어떤 뭘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아, 딱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최후자가 뭐냐? 그러면 뭐, 말로만 뭐, 이렇고, 최후자 막강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린애들이 그러겠지. 음, 공갈치네. 거짓말 하네. 그렇게 생각할까봐 최후자를 가끔 보여주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후자 한 분을 딱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 구경하세요. 그러고 그 우주 동력, 우주 물력 통제자인가 뭐 그런 존재가 와가지고 뭐 온도를 낮추고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가루를 탁 뿌리면은 금가루, 은가루 같은 걸 뿌리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후자 모습이 싹 나오는 거예요. 아, 거 봐라. 내가 있다고, 최후자가 있다고 그랬지? 아, 이렇게 생겼다. 예, 그리고 한번 보여주는 세리머니가 있어서, 촌놈 서울 구경시키는 식으로 최후자를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가 보여주는, 그런 때, 사용이 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는 그 저택 세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지구 물질 세상에서는 뭐 그런 케이스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세레모니 할 때 한번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화 세계에 그 가서 보여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화세계 그게 저는 이제
상물질 세계에서 그 한번 그런 걸 본 것 아, 같은데, 그럴지 몰라요. 저택 세계. 그 이 저택 세상이 세계, 진화 세계가 아니고 예. 진화 세계에서 최고자 봤다고 그런 게 주장하는 사람 한 번도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상물질 존재들도 상물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채우자들은 뭐 완전한 거의 완전하게 된 영들이기 때문에 6단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일반 뭐 상물질 존재들한테도 눈에 예, 안 보이겠죠, 전혀. 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취지로 최후자들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지. 잠깐. 그 아마 저기 유라시아서에 나온 걸로 보면은 채우자들이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간 행성들,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간 행성들에서 그때 비로소 그 채우자들이 무슨 역할을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활동이 전에 좀, 본것 예, 같은데. 예, 그때 활동을 하고 지금 시대에는 세우자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인간의 어떤 그 진화 단계가 너무 초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별로 채우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채우자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음, 이제 음, 이렇게 와서 뭐, 있는 것이 채우자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그 빛과 생명의 시대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 행성이 예, 채우자들의 어떤 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하보나 원주민, 중앙우주의 순례자 훈련학교에서 선생으로 수고하는 많은 원주민은 하늘 가는 필사자들에게 크게 애착을 가지게 되며 필사 최후자 군단의 미래 과업과 운명에 관하여 더욱 흥미를 가진다. 파라다이스에는 그 군단의 행정본부에 그랜드 판다의 부관이 주관하는 하보나 자원자의 등록부가 유지된다. 오늘날 이 대기자 목록에 수백만의 하보나 원주민이 있음을 너는 발견할 것이다. 직접 신이 창조한 이 완전한 존재들은 필사 최후 군단에게 크게 도움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먼 앞날에 더욱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고 신처럼 충만하게 태어난 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후자들은 체험적 존재의 두 가지 단계, 완전한 단계와 완전하게 된 단계를 포함한다. 파보나 원주민은 우주의 아버지 영 분신의 수혈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출 진화 존재와 연락하여 어떤 체험적 성장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필사 최후자 군단은 오로지 첫째 근원 중심의 영과 융합한 그러한 존재나 또는 인력 사자처럼 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을 구현하는 자를 영구 단원으로서 가지고 있다. 예, 최후자 중대가 1000명인데, 990명은 필사자고, 나머지 10자리는 여러 존재로 채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브나 원주민이에요. 그것도 하브나 원주민도 딱 한 명, 아마 한 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네. 한 명이라고? 어, 질문 있습니까? 한 명. 음,
계속 읽어주세요. 중앙우주의 거주민은 1,000명, 일개 최후자 중대의 하나의 비율로 그 군단에 가입된다. 이 군단은 1,000명의 중대 단위로 임시 근무를 위하여 조직되고, 이 중대에는 하보나 원주민 1명, 인력 사자 1명, 그리고 하늘 가는 인간이 997명이 있다. 이렇게 최후자들은 중대 단위로 동원되지만 최후자 선서는 개별적으로 실시된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미치는 함축성과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선서이다. 하보나 원주민은 똑같은 선서를 하고 언제까지나 그 군단에 부속된다. 하보나 신입생은 자기가 배치된 중대를 따라다닌다. 그 무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리고 최후자들이 새로 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너희는 구경해야 한다. 최후 군단에 도달하는 가능성은 하보나에서 감격스러운 뛰어난 기쁨 중의 하나이며 최후자가 되는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들이 겪는 최고의 모험 중의 하나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이 한 명의 하보나 원주민도 최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취급을 최후자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같은 최후자 군단에 속한다는 얘기겠죠. 하브나 원주민을 모습을 바꿔서 또는 몸에 있는 성분을 바꿔서 필사자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교수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최후자가 되는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들이 겪는 최고의 모험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완전한 종족이라는 게 하보나 주민 아니에요? 하브나 주민이에요. 최후자가 최후자로 구성된 군단이 1,000명인데 멤버십이 1,000명인데 997명은 필사자고 하브나 원주민은 그중에 그 쿼터가 딱 한 명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최후자 군단에 속하는 존재를 모두 최후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보나 존재가 한 명씩 채우자 군단마다 끼는 거는 그 이제 전부 다 피사다에서 올라온 존재들이니까 나머지 존재들이 이제 그들은 전부 다 완전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예, 완전하게 된 그래요. 자들인데 그러니까 본래부터 완전한 자의 어떤 관점 뭐 그런 예, 그걸 이제 그 보충하기 위해서 하버나 존재가 한 명씩 그 분단에 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멤버가 된 존재를 최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출신은 하바나 원주민에서 원주민이었는데 최후자가 됐다. 우리는 진화 존재인데 원래는 진화 존재였는데 최후자가 됐다. 그러니까 둘 다 최후자가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원래 출신이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우리는 백제 사람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버나 출신이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요. 질문 또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가 너희는 구경해야 된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대관별에 있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합동 최후자 군단,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초월 최후자 군단은
하보나 원주민을 또한 같은 비율로 받아들인다. 하보나 시민은 하보나 최후자 군단에 가입하는 가능성과 함께 이 세 가지 운명을 그들의 하늘 생애의 최상의 목표로 여긴다. 예, 주성분이 진화 존재가 아니고, 어, 하브나 시민이든지 합동 최후자 군단처럼 뭐 또 다른 존재들하고 섞는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최후자 군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인력 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최후자들이 지휘한다. 인력 사자들은 모두 그랜드 판다의 독점 관할 밑에 있고 그들은 오로지 1차 최후 군단에만 배치된다. 지금도 그들은 최후자들에게 소중하며 영원한 미래에 전적으로 쓸모 있을 것이다. 어떤 다른 무리의 지적 생물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화된 사자 군단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른 최후자 군단에 부속된 비슷한 부류에 기록하는 사자들은 인격화되지 않았고 그들은 초안화되었다. 인력 사자는 신별의 출신이다. 그들은 수정되고 인격화된 조절자이지만 우리 유버르사 집단에서 아무도 이들 중에 한 사자의 본질을 설명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존재, 신답고 총명하고 감동적으로 이해심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시간을 쓰지 않고 공간을 통과하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에너지와 회로도, 아니 인력까지도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듯하다. 필사 군단의 최후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한없는 영인격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자기네 지위 밑에 두었다. 우리는 인력 사자를 감히 인격자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초월 영 존재요. 제한 없고 속박되지 않는 인격자이다. 그들은 외톨 사자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계급의 인격자이다. 질문 있습니까? 인력 사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절자가 이제 인력 사자가 되는 가운데 조절자가 이제 예, 인격화되면서 인력 사자가로 이제 되는가 보네요. 예. 예, 신들에서 왔으니까, 예, 신별 출신이 일종의 조절자죠. 굉장히 조절자네요. 예. 근데 일하는 지역이, 진화 세계니까, 예, 심부름을 갔다 와라 그러면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심부름을 한단 말이죠. 인력사자는 조절자고, 외톨사자는 조절자 출신이 아니고, 무한한 영이 만든 존재죠. 그래서 예. 전혀 다른 계급의 인격자이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인력 사자는 수에 제한 없이 최후자 중대에 소속되어도 좋으나 겨우 한 사자, 그 동료들의 우두머리만 필사 최후 군단에 소집된다. 그러나 이 우두머리는 자기에게 동료 사자 999명으로 이루어진
연구 직원을 배치해 두었고 필요한 경우에 수에 제한 없이 그 계급의 예비군에게 조수들을 청구해도 좋다. 인력 사자와 영화롭게 된 필사 최후자는 서로 감동적이며 깊은 사랑에 이르는데 그들이 서로 같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주의 아버지의 분신이 직접 인격화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의 분신, 곧 영인, 생각 조절자와 융합한 인격, 살아남는 불멸의 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성격이다. 질문 있습니까? 한 명만, 한 명만 그 우두머리가 한 명만 체육 군단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뭐 전부 다 조절자 출신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깥 우주에 나가게 되면 제자가 막강한 존재가 되는가 봐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영화롭게 된 필사자, 조절자가 융합한 올라가는 필사자는 1차 최후군단의 대부분을 이룬다. 입양된 세라핌 및 영화롭게 된 세라핌과 함께 그들은 보통 각 최후자 중대에서 990명이다. 필사자가 천사보다 훨씬 많지만 어느 한 무리에서도 필사자와 천사의 비율은 다르다. 화보나 원주민,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영화롭게 된 중도인, 인력 사자,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빠진 대원들은 그 무리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일천 최후자로 이루어진 각 중대는 필사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성격자를 위하여 꼭 10자리가 있다.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시간 세계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의 최후 운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현재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고 빛과 생명의 군단에서 일시 근무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하늘 가는 훈련 과정과 그렇게 긴 우주 단련을 받는 것은 더욱 큰 책임을 맡는 시험을 위하여 그리고 더욱 고귀한 책임을 지는 근무에 그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보완되었음이 틀림없다. 이게 유란시아 책이 어, 뭐 하는 도대체 뭐 하는 책이냐라고 물으면 이게 신, 신, 완전한 신이 어, 입장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경우에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다 나눠줘요. 다른 존재들한테. 근데 그거를 능력을 받은 존재가 개판을 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늘에서 싸움이 생긴다고. 누구 하나를 때에 이르게 파라다이스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다운 성품을 또는 신다운 능력을 필사 존재에게 주고 싶은데 때에 이르게 집어넣으면 불완전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근데 진화 존재면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죽어본 것만인데 하브나나 파라다이스 집어넣으면 영원히 사니까 이 싸움이 영원히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어, 최후야 군단에 속할 때까지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불협화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예외가 없이 그렇게 훈련 과정과 그렇게 긴 훈련을 받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테니까.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는가? 그 설명서에 아버지가 다 나눠주고 싶은데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완전하게 돼야 돼요. 날 때부터 완전하지는 않아도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얼마나 걸립니까? 천년, 만년, 억년, 수백억 년이 걸리는데 해서 항상 100점 만점 받도록 훈련을 시켜서 불협화음이 신으로 만들어 줬을 때, 영생을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올라가는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고 최후 군단에 소집되고 큰 무리를 이루어 지역 우주의 운영에 참여하고 초우주 사무의 행정에 도움을 주도록 다시 파송되었는데도 아니 이 명백한 운명을 만나도 그들이 오로지 제6단계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필사 최후군단의 생애에 한 걸음이 더 남아있다. 우리는 그 걸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르지만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인식해왔고 여기서 이 사실의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1. 필사자는 소구역에서 머무르는 동안 제1계급의 영이라는 것, 대구역으로 이동할 때 제2계급으로, 그들이 초우주의 중앙훈련 세계들로 나아갈 때 제3계급으로 진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부터 알고 있다. 하보나의 여섯째 궤도에 이른 뒤에 필사자는 넷째 영, 곧 졸업한 영이 되고 우주의 아버지를 발견할 때 제5계급의 영이 된다. 그 뒤에 필사 최후 군단의 영원한 사명으로 언제까지나 그들을 소집하는 선서를 하고 나서 그들은 제6단계의 영 존재에 도달한다. 어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소구역에 머무른 동안에 1계급 영이다. 그러니까 지역 우주를 졸업하면서 이 제1계급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구역을 졸업하면 제2계급이고, 계속 읽어주세요. 영의 분류나 명칭은 우주 근무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아니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까지 실제로 진급함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한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필사 최후군단을 제7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은 구체들에서 근무하는 영원한 배치로 진급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그들이 최상위 하나님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담한 추측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보다 아는 것이 조금도 더 없다.
필사자의 생애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 파라다이스 운명을 넘지 못한다. 질문 있습니까? 자기네도 잘 모르겠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필사 최후자는 너희는 완전하라는 오랜 세월의 명령에 충분히 순응해 왔다. 그들은 필사자가 도달하는 우주의 길을 올라갔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최후 군단에 정식으로 가입되었다. 그러한 존재는 영이 진보하는 현재의 한계에 이르렀지만 궁극의 영 지위에 끝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현재의 한계를 성취했지만 인간이 봉사하는 최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을 충만히 예배함을 체험했지만 최종으로 체험적 신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3.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 영화롭게 된 필사자는 지적 존재로서 가능한 가장 충만하게 사는 사실과 철학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체험적 지식을 소유한 하늘 가는 존재이며 한편 가장 낮은 물질 세계에서 파라다이스의 영적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이 사람들은 시공의 모든 보편적 우주를 공평하고 효과 있게 자비롭고 참을성 있게 관리하는 모든 신성한 원칙, 어떤 세부에 대해서도 능력이 닿는 데까지 훈련을 받아왔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은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가질 자격이 있고 너희는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의 궁극 운명의 신비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추측할 자유가 있다. 완전해진 진화 인간의 현재 배치가 우주를 이해하고 초우주 관리를 공부하는 대학원 과정의 성질을 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 어째서 신들이 살아남는 필사자에게 그렇게 철저히 우주 관리 기법을 훈련시키는데 그토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고 우리 모두가 묻는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써먹으려고. 앞으로 써먹으려고.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우자가 뭐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6개 초우주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이 일종의 얘기하자면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네. 이제 대학원 과정이고, 저 이제 바깥우주로 나가가지고 어떤 봉사활동을 펼친다라면 그거는 이제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고 이제 네, 박사가 된 다음에, 예, 취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네요. 이제 회사에 네,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입양된 세라핌, 필사자의 충실한 수호천사 가운데 다수는 자기가 보호하던 인간과 함께 하늘 가는 생애를 거치는 것이 허락되며 이 수호천사의 다수는 그 주체가 아버지와 융합한 뒤에 영원한 최후자 선서를 하는데 합세하여 필사 동료의 운명을 영원히 받아들인다. 필사 존재의 하늘 가는 체험을 거치는 천사는 인간 성품의 운명을 함께할 수도 있고 이 최후 군단에 똑같이 영원히 소집될 수도 있다. 큰 무리에 입양된 세라핌과 영화롭게 된 세라핌은 필사자가 아닌 다양한 최후자 군단에 부속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시공의 우주에서 행성에 배치받는 것이 오래 지연될 때 지역 체계의 아담 시민들이 영구 시민의 지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탄원을 시작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다. 만일 허락을 받으면 그들은 지역 우주 수도에서 하늘 가는 순례자들과 합세하며 그때부터 계속하여 파라다이스로 그리고 최후 군단까지 진행한다. 진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 후기에 다다르면 물질 아들들, 곧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인간이 되기를 택하고 조절자를 받고 필사 최후자 군단으로 이끄는 과정, 우주를 올라가는 진화 과정을 시작해도 좋다. 이 물질아들 가운데 덜어는 유란시아에서 아담이 한 것처럼 생물학상의 가속자로서 임무에 얼마큼 실패하거나 엄밀하게 보아서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들은 그 영역 민족들의 자연 과정을 밟고 조절자를 받고 죽음을 거치고 어쩔 수 없이 승천 체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진보해야 하며 나중에 파라다이스와 최후 군단에 이른다. 질문 있습니까? 음, 여기 유라시아 경우는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지만 강등돼서 그 과정을 다시 밟고 조절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후 좀 명예가 좀 떨어지지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모반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 살아남는 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마저 읽어주세요. 많은 최후자 중대에서 이 물질아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그러한 집단이 높게 봉사할 전망을 밝게 만든다. 에덴의 쌍이 같은 무리에 부속되면 그들은 보통 공동으로 한 인격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한 하늘 가는 쌍들은 하늘 가는 필사자보다 삼자일체 모험에 훨씬 더 성공하기 쉽다. 질문 있습니까? 저기, 음. 3% 가려고 3부, 요, 한, 한 챕터 요 섹션 마저, 섹션. 있죠. 6. 영화롭게 된 중도인. 여러 행성에는 중도인이 큰 무리로 생산되지만 그들이 태어난 세계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남아있는 일이 드물다. 그때 아니면 조금 뒤에 그들은 영구 시민의 지위에서 풀려나며 시공의 필사자들과 일행이 되어 파라다이스로 승천을 시작하고 상물질 세계, 초우주, 하보나를 통과한다. 여러 우주에서 온 중도인은 기원과 성품이 크게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의 어느 최후 군단으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2차 중도자는 모두 궁극의 조절자와 융합하며 필사 군단으로 소집된다. 많은 최후자 중대는 그 집단 안에 이 영화롭게 된 존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세라핌들 있잖아요. 예, 뭐, 저 세라핌들은 이제 그 필사자가 이제 최후군단으로 가면은 이제 그들도 이제 쌍으로 그 한 완결 채우자를 군단에, 갖다가 예 하던 그 세라핌들이 융합을 하잖아요. 둘이 한 쌍이 하나로 융합을 예, 한 예, 인격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논리대로 보자면은 그 채우자 숫자만큼 그러니까 두
그 한 채우자에 두 세라핌이 있었는데 이 두 세라핌이 또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 채우자 숫자와 세라핌 숫자는 1대1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그렇잖아요. 아, 그거 잘 나는 모르겠는데. 예. 그, 그 한 채우자마다 그러니까 한 쌍의 세라핌이 이제 그 보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급 이상이면은 한 쌍의 세라핌들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인간이 필사자가 이제 채우자가 돼버리면은 이들도 이제 채우자가 되든가 채우자 말고 뭐 다른 뭐 할 게 있나요? 그 세라핌들이. 세라핌이 두 명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세라핌이 그 삼일체 품에 안기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 융합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쌍의 세라핌이 융합을 해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그 영화롭게 된 입양된 세라핌들도 최후군단에 이제 똑같이 이제 소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이들도 숫자가 그러면은 채부자 숫자하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세라핀 숫자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 저기 저 채우자 군단이 된다면은 인간 채우자 군단 그리고 세라핌 채우자 군단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라핌들은 어떤 식으로 그 채우자 군단에 그 채우자 군단이 형성을 하게 되는 건지 완결 군단에 어, 주로 가고 최후 예, 군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하여간 뭐 그렇게 알고 뭐 보다 보면 뭔가 답이 또 나오겠죠. 네, 좀 네, 연구를 또 해. 공부도 예, 하자. 예, 어, 예. 오케이. 그러면 잠 보러 가는 거예요? 참고로 네. 90편 4장이요. 90편 4장. 4장이라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샤먼이 쓰던 의술. 옛날 사람의 생활 전부가 질병의 예방이었다. 그들의 종류는 적지 않게 질병을 예방하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론이 잘못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 이론을 실천하는데 마음을 다하였다. 그들의 치료 방법을 한없이 신뢰하였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치료법이었다. 이 옛날에 한 샤먼의 어리석은 보살핌을 바꿔서 낫는 데 필요한 믿음은 결국 후일에 비과학적 병 치료에 참여하는 어떤 후계자의 손에서 치료받는 데 필요한 믿음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원시적인 축에 속하는 부족들은 아픈 사람을 크게 무서워했고 아픈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주위에서 피하고 부끄럽게도 소홀히 하였다. 샤먼 직책이 진화되어 질병을 고치는 데 찬성하는 사제와 주술사가 생겼을 때 인도주의가 크게 진보하였다. 다음에 시족 전체가 병실로 몰려가서 병 귀신을 소리쳐 쫓아내며 샤먼을 돕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여자가 진찰하는 샤먼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한편 남자는 치료를 베풀곤 했다.
질병을 진찰하는 보통 방법은 한 동물의 창자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노래하고 높은 소리를 지르고 몸에 안수하고 환자에게 입김을 풀어서 그리고 기타 여러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였다. 후일에는 성전에서 잠자는 데 의존하는 것이 널리 퍼졌고 자는 동안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주술사들은 성전에서 잠자는 것과 관련하여 결국 실제로 수술을 해 보았다. 처음에 한 수술 중에서 두통 귀신이 도망가게 하려고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있었다. 샤먼들은 골절과 삔 것을 치료하고 부스럼과 종기 째는 것을 배웠다. 여자 샤먼은 산파노릇에 숙달하게 되었다. 몸에서 환부나 더러워진 곳에 무언가 요술인 것을 문지르고 부적을 던지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치료 방법이었다. 누구라도 버려진 부적을 집으면 그는 즉시 그 병에 걸리거나 흠을 얻는다고 믿었다. 약초와 다른 진짜 약들이 소개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관련하여 마사지, 곧 몸을 주물러서 영 쫓아내기가 개발되었고, 현대인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 몸에 넣는 것처럼 약을 문질러서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이에 앞섰다. 방열과 더불어 상처난 부분을 흑각으로 피 뽑아내기, 그리고 빨아내기가 병을 일으키는 영을 없애는 데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물은 효험 있는 주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 이용되었다. 병을 일으키는 영을 땀을 흘려서 뺄 수 있다고, 없앨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수증기 목욕을 높이 쳐주었고, 천연온천은 곧 원시 유황지로서 번창하였다. 시초 인간은 열이 아픔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햇빛, 신선한 동물의 기관, 뜨거운 진흙, 뜨거운 돌을 썼고 이 방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아직도 이용된다.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리듬이 사용되었고 톰톰북이 널리 쓰였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병은 영과 동물 사이에 꾸민 사악한 음모로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동물이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는 유익한 식물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낳았다. 홍이는 식물이 보편적 치료약이라는 이론에 특별히 집착했다. 그들은 식물의 뿌리를 뽑았을 때 남은 뿌리 구멍에 반드시 피 한 방울을 집어넣었다. 금식, 식사 조절, 반대 자극제들이 흔히 치료 조치로서 쓰였다. 인간의 분비물은 분명히 마력이 있었으니까 높이 쳐 주었다. 이처럼 피와 오줌은 아주 일찍부터 쓰인 약이었고 뿌리와 여러 가지 소금으로 인하여 약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샤먼들은 냄새 나쁘고 맛이 좋지 않은 약으로 질병 귀신을 몸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일찍부터 일상의 치료법이 되었고 날코화와 키니네의 가치는 약학에서 가장 초기의 발견에 속한다. 그리스인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을 처음으로 발달시켰다. 그리스인과 에집트인은 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의학 지식을 받았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낫게 하는데 아주 일찍부터 쓰인 약이었다. 아주까지 기름과 아편을 수메르인이 이용하였다. 효과 있는 이 고대의 치료 기법의 다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을 잃었다. 사기와 미신 실습이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비밀이 반드시 필수였다. 오로지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이해하는 빛을 추구하며 과학적 연구로 얻는 조명과 계몽을 한다.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냄새가 나고 또 독한 것들을 먹고 부적 같은 거 붙이고 한국에도 옛날에 부적 많이 있었죠. 예, 글쎄, 부정 뭐 아직도 예, 쓰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뭐 이게 무속 많이 아파본 사람들이 유리하겠네요. 경험을 더 하니까. 교수님은 저 넷플릭스 보세요? 안 넷플릭스? 봐요. 안 보세요? 저 이정 선생님은 넷플릭스 케이팝 아, 데몬헌터스라는 거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 아예 뭐 요즘 그게 미국에서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미국에 그래요. 특히. 예. 그건 알고 계시네요. 예, 그 뭐 전부 유튜브 틀으면 절반이 그 얘기라서. 예, 그렇죠. 예. 유튜브 들어가면 뭐 거의 다 그 얘기죠. 그 저도 뭐,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그건 고음을 어떻게 그렇게 응? 예. 잘하는지 남자도 여자의 고음을 내던데요. 높이 네. 올라가면 음. 목소리가 여자 아니, 근데 목소리.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특히 이제 그게 그, 그 오랫동안 그 일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10대나 20대 애들, 그리고 또 뭐, 이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예, 그게 노랫말이 좋아요. 이게 보면은. 요즘 이 현대인들이 다 힘들잖아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을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수용하라는, 그러고 이제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음, 이제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팝보다가 그 한국의 케이팝은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뭐 애들이 그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앞으로 그 영적으로 이제 그 리딩을 한다는 의미가 그 도구가 그런 것도 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게 이제 그 소리의 힘을 통해 가지고 유란시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음악가가 그 인류 전체의 어떤 문명을 갖다가 확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힘, 그 소리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 음, 그 고음이 연속으로 나와서 예, 보통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할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고음 부르려고 그러다가 뭐 성대를 다친 사람들은 없네요. 아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가사라든가 이런 게 음이라든가 이런 게 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엄청 중독성이 있어요. 뭐 소다팝 이런 거. 음? 네. 근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짧은 구절을 한국말로, 한국어로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러고, 음. 어, 그거 발음을 똑바로 못하면 제대로 카피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류가 원래는 그 한국 그 케이팝이나 이런 게 미국의 어떤 뭐 일종의 이제
20대 여자애들이나 10대나 20대 여자애들, 요런 아주 그 소수만 이제 그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타쿠 같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 음, 뭐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전혀 케이팝하고는 상관이 없는 4, 50대 남자층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예, 더 퍼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확장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뭔지 모르지만 이런 그러다가 미국 음악계를 전부 다 점령할지도 혹시 모르죠. 아, 실제 지금 뭐,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와 있는 곡이 세 곡인가? 지금 그 빌보드 탑백에, 그러니까 그 10위권 안에 세 곡인가 들어가서 있잖아요, 지금. 음, 거의 뭐, 최초 기록을 지금 다 갈아치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이 뭐, 굉장히 큰 히트죠, 이거. 우리나라 그 문화예술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한 획을 걷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아니, 예술적으로는 정말 한국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음, 데모란토스랑 연결해서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 예, 굿즈들이 없어서 못 예, 파는 예, 정도잖아요. 근데 저도 예, 들어가서 봤거든요. 정말 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예, 아이디어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음, 그래요? 이제 굿즈는 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모전을 거쳐서 예, 일반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런 굿즈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음. 어. 그리고 이 드라마도 이거 만들어 놓은 걸 이게 보면은, 한국 드라마 보면은 아마 저기 저 중국이나 저 일본 드라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음악 소유권은 소니한테 있었는데 소니가 팔아먹었다면서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니가 제 유튜브에서야 뭐, 사람들 끌려고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걸 쓰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여기 이거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 거의 뭐, 1억 달러 가까이 들어갔던가? 이거 아, 만드는데. 그래요? 이거 그냥 보통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오랜 음,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었는데, 그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예, 소니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아마 저쪽에다가 넷플릭스 쪽에다가 또 판권을 넘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제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겠지. 소니에서.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은 소니에도 이걸 대충 만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소니는 참 이제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소리 예. 우리는 뭐, 돈은 사실은 넷플릭스하고 소니에서 그래도 어쨌든 버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돈보다가 더 큰 걸 얻잖아요. 이 뭐 전 그래서 음악계를 세계를, 점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음악뿐만이 아니죠. 이게 파급되는 것이 지금 그 한류가 완전히 이걸로 인해갖고 제가 볼 땐 제 3차 물결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되거든요. 음, 이거는 뭐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그 이득이 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그 음식부터 시작해갖고 여행 뭐 모든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한국 그 브랜드만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한국산 제품에 사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일이 쪼버렸다 뭐 저 소니가 뭐
몇백억 벌었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음, 이것이 주는 그 경제적인 향후 한국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그것만 따지더라도 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그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그 이걸 알리려고 뭐 몇십 조를 쏟아붓고 해도 전혀 이게 뭐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 먹히잖아요. 중국은 아마 이 정도로 전 세계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개선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몇십 조를 쏟아부었을 거예요. 몇십 조를. 음. 몇십 조를 쏟아부어도 이게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이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가 그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영어 노래에 한 구절, 짧은 구절을 하나 살짝 띄워 넣고, 음, 그게 통하는데, 음. 그게 영어 가사 노래에다가 중국말로 한 구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하죠. 예. 근데 그 김이 세죠. 보니까 그 일본이나 중국 거는 매력이 없는 게 일본은 굉장히 그 오타쿠적으로 막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음, 근데 한국 거는 뭐 폭삭 소가수다나 이런 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갖다가 굉장히 깊숙이 건드리잖아요. 음, 이 폭삭 속았수다나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어떤 이 깊숙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들을 음, 그러니까 중국은 또 뭐냐 하면 또 너무 또 뭐 일본은 너무 또 뭐 오타쿠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보편적인 정서에 또 어떤 다가가지 못하고 중국은 또 너무 이게 허접하고 회사 보면은 그 중뽕이 너무 들어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 데몬 헌터스 보면서 진짜 유라시아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무엇을 아, 그래. 봤는데? 예, 저도 진짜 뭐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예, 뭔가를 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스터디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음, 이런 거 되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보급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진짜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예, 이렇게 탁 튀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왜 그 애들 책 중에도 시리즈물이 있어요. 뭐 Y책이라든가 예, 이런 거. 처음에 한 권으로 시작해서 지금 막 100권, 200권, 200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 이 유라시아에서도 탑픽을 처음에는 하나로 딱 정해서 하고 또 하나 음, 만들고 해서 뭐 100편이 되든 1000편이 되든 그렇게 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음. 그렇죠.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쉽게 거부감 없이 좀 네. 음. 예, 다가가겠죠. 이게 좀 딱딱하게 무슨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예. 이게 일을 그렇다 일단 추진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이게 고민이 이제 되겠죠. 그 스크립트라 그러나요? 이걸 갖다가 좀 딱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어렵게 네, 이렇게 쓰지 맞아요. 않고 아주 쉽게 이렇게 예, 그냥 유라시아스 얘기 완전히 빼버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참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안 하고. 선한 게 바로 하나님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럼 음, 그것만 확실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중심이 바로 잡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재단에서도 어, 여기 유란시아서 한글 활자 어. 그런 이거를 걸 맛깔나게 이렇게 좀 만들면, 예, 음, 그래서 지금 유란시아 재단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예, 이러한 한글판을 그 함처럼 예. 글자체를 전부 바꿔놨어요. 아, 그걸 추천을 했더니 근데 딴 나라에서도 그런 거 만든 거 없나요? 만든 거 있지 않나요? 그렇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쉽게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나라 글자체? 다른 나라 글자체야. 아니, 이제 글자체가 아니고요. 그 유란시아도 1955년부터 벌써 따지면은 거의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지금 역사가. 음, 70년, 딱 70년이 됐잖아요. 70년의 역사가 있으면은 뭐 저희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쉽게 쉽게 이런 거 만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그거 근데 그게 있었으면 뭐 예,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고 단체가 있잖아요. 유란시아 예, 관련해서.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좀 만들까 예,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경들을 예, 하고 다녔는데 예. 만약에 있었으면 그런데 올렸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 예를 한 나라에서 들면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그런 거 만들면은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면은 그냥 뭐 언어만 바꿔서 언어만 또 바꿔서 그렇게 이렇게 내면 되겠죠. 되잖아요. 그게 제가 어, 보기엔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결국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 어, 참. 그래서 그 펠로우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 그 유란시아서에 들어가는 그림 예, 그거를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 거? 어, 아, 예, 음,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예, 마음대로 쓰라고 예. 허가를 해줬다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그림에다가 음, 활자를 한글에서 러시아어로 자기네들이 고쳐서 쓰겠다고. 예, 자기네 러시아 사람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음, 예. 그런 질문이 러시아에서만 왔어요. 러시아에서만 왔지. 아, 예. 아, 이 러우 전쟁도 빨리 그 종전이 돼야 되는데, 예, 번역하는 거는 러시아어와 음, 한국어 같은 시간에 번역을 해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같은 어, 시간이지. 이제 우리는 근데 아주 러시아 번역이 좀 말이 많아서 음, 대충 했거든요. 대충 한 거를. 러시아 번역. 음. 근데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아직 5분 남았는데 다른 말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어요? 하면 좋은,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다음 주에 또 봬요. 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녀분들은 유전자 책을 읽습니까?